까먹었네 일단. 그래서 이 각을 표현한 방법은 이런 식으로 360도 곱하기 또 n만 붙여주면은 이 모든 각이 다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12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거기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 있지. 그랬을 때 얘를 일반각이라고 한다 이거지. 그럼 봐봐. 우리가 하는 걸 더 알아서 이제 4분면의 각, 일반각을 배웠다고 했을 때 이제 두 번째가 4분면의 각을 한번 얘기해 볼 건데 4분면의 각 어떤 지금 동경이 있어. 이제 4분면으로 가져오는 거야 각을. 그랬을 때 요 반직선을 시초선으로 잡았을 때 동경의 위치가 만약에 딱 여기 위치에 여기가 만약에 각도가 세타야. 요 각이 지금 똑같이 30도가 나왔다고 해볼게. 그럼 얘는 1사분면이지? 1사분면. 1사분면에 있는데 각도를 명시하지 말고 세타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최종적인 동경 위치가 1사분면에 위치할 때 요 세타라고 하는 거는 1사분면에 있으니까 0도에서 90도 사이겠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수를 배웠잖아.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얘가 어느 방향으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몇 바퀴를 돌아왔는지 아주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0도에서 90도 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지. 그러면 동경의 최종적인 위치가 여기 위치한다는 얘기는 이제 이 각을 표현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뭐만 붙여주면 돼? 여기다가 360도 곱하기 n만 붙여주면 되는 거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은 뭐 하나만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360도 곱하기 n만 이렇게 딱 붙여준다면 여기서 n은 정수가 되겠지. 그러면 이 4분면의 각을 한 방에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럼 2, 4분면 어떻게 될까? 2, 4분면은 여기만 수정하면 되겠지. 여기 90, 180으로 바꿔주면 되고 3, 4분면은 여기 180, 여기 270으로 바꾸고 4, 4분면은 여기 270, 여기 360에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그래서 거기 1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이야. 4분면의 각을 표현한 방법. 그래서 그 박스 밑에 보면은 거기 두 번째 걸 볼게.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각 4분면에 따라 세타의 범위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돼 있지. 거기 4개 나온 게 바로 내가 말한 내용들이지. 그렇지? 1사분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지 올바른 표현이고 거기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나와 있지. 그게 바로 4분면의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다. 이거고 우리 내신과 관련해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그 다음 테마야.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얘는 반드시 한 문제지. 동경의 위치 관계.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요거에 관한 테마가 한 문제가 반드시 나와. 그럼 얘는 케이스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얘를 암기하기에 좀 부담스럽다는 거야. 왜냐면 뭔가 비슷비슷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빨리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야. 볼게. 첫 번째가 바로 뭐가 등장하냐면 첫 번째가 내 동경이 일치할 때. 첫 번째 등장하는 경우가 두 동경이 일치할 때.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그림을 그려볼게. 얘가 시초선이야. 그럴 때 한 동경이 초록색으로 할까? 얘가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지금 알파. 그 다음에 다른 동경이 있어. 다른 동경도 얘랑 겹쳤어. 일치해버렸어. 걔가 베타라고 해볼게. 지금 알파가 30도, 베타 30인 거잖아. 그렇지? 관계 같으니까. 그러면은 이 동경이 이렇게 일치할 때는 얘가 30이면 30이야. 그러면 두 각을 어떻게 하면은 아름다운 형태가 나올까? 빼고 싶지 않니? 두 각을 빼면 어떻게 돼? 0이 나오잖아. 그렇지? 봐봐. 지금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두 각을 뺐을 때 베타에서 알파를 빼거나 혹은 알파에서 베타를 뺐을 때 두 각을 뺐을 때 아주 아름다운 관계 나오지. 얼마나? 0도가 나오잖아. 0도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지금 몇 바퀴 돌아는지 모르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돌아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만 붙여주자? 360도 곱하기 n만 이렇게 붙여주잖아.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첫 번째 일치할 때.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시험에 관련한 거는 두 번째가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일직선상. 일직선 상에 있으면서 위치가 반대인 경우. 그렇지? 일직선 위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지.
이거 볼게. 그럼 얘도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그림이 되겠어. 그러면 동경의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하나가 만약에 이런 식이 된다면 알파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러면 베타는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으면 방향 반대니까 이쪽으로 하겠지 이렇게. 그치? 항상 각의 크기는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재냐면 시초선부터 재는 거 무조건 간 거야. 여기서부터 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알파 각이 여기서부터 요 각이야. 요게 알파가 되는 거야. 그럼 베타는 무슨 각이냐면 요 각이 되겠지? 여기서부터 재는 요 각이 바로 베타가 되겠지? 그럼 이거 쉬운 예를 들면은 이거 만약에 베타가 이게 30도야. 요 각이 30도면 우리 막국지 각이니까 이것도 30도지? 그러니까 요 각은 얼마가 되겠어? 210도가 되겠지? 그럼 봐. 210도하고 30도를 쳐다보면 우리가 그 각을 어떻게 하고 싶어? 뺐을 때 아름답잖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얘도 빼야 된다는 결론이야. 두 각, 알파에서 베타를 뺐을 때 얼마가 나와? 얘는 180도가 나온다는 특징이지. 그렇죠. 얘가 210도고 얘가 30이니까. 그렇지. 그렇는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뭐만 붙여줘? 360도 곱하기 n만 이렇게 붙여주는 거지. 여기서 n은 안 썼지만 n은 당연히 정수를 의미하는 거야. 정수. 얘도 마찬가지로 n은 정수. 그래서 일치하거나 혹은 일직선이 있으면서 방향 반대인 경우는 두 각을 뺀다 이렇게 우리하겠어. 그 다음에 세 번째 갈 건데 대칭 구조로 한번 볼게. 대칭 구조로 가보면 두 동경이 예를 들어서 축대칭 관계 있을 때 세 번째는 x축 대칭 해볼까? 두 동경의 x축 대칭인 관계에 있을 때야. 그럼 얘를 그림을 마찬가지로 그리자면은 이런 그림이 있지. 두 동경이 있는데 하나가 뭐 이런 식으로 x축 대칭 관계니까 여기 이렇게 형성이 돼. 이게 알파란다. 여기서부터 여기를 재야겠지. 이게 지금 알파란 얘기야. 그럴 때 얘하고 x축 대칭 관계니까 베타는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면 예를 들어 적었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게 베타겠지. 그럼 예를 들면은 이 베타가 30도면은 요게 30도면은 x축 접해야 되니까 요게 30도란 얘기야. 그럼 요각은 몇 도일까? 360에서 30도 330이지. 그러면 요각은 알파는 330, 베타는 330이 될 거야. 그럼 얘는 두 각을 더했을 때가 이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선 동경의 위치 관계는 큰 줄기는 두 각을 더하거나 뺐을 때 어떤 게 아름다운 각이 나오는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고. 먼저 이 두 가지 경우는 뺐을 때 아름다운 각이 나왔지. 얘는 더했을 때야. 그래서 얘는 두 각을 더했을 때 지금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면 얘는 얼마가 나와? 360도가 나오지. 360도. 그러니까 얘는 그냥 360도 곱하기 n 얘만 붙여주면 되지. 여기다 굳이 360도를 더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냐면 어차피 n이 정수거든. 어차피 얘는 여기에 그냥 녹이면 되잖아. 들어갈 수 있으니까 360도 굳이 붙이지 않아. 이렇게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되겠지. x축 대칭일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y축 대칭. y축 대칭 얘도 빨리 그리면 돼. 두 동경을 빨리 그리고서 얘가 지금 어떤 위치 관계인지만 판단이 된다는 거지. 두 동경이 y축 대칭이라면 지금 만약에 알파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여기 알파야. 그러면 얘하고 y축 대칭 관계 있어야 되니까 베타는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지. y축으로 접해야 되니까 요게 베타가 되겠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베타가 60도야 얘들아. 베타가 60도면 누가 60도? 얘가 60도인 거지. 얘가 60도니까 이 알파는 몇 도? 120도. 그럼 120과 60은 당연히 얘도 더했을 때 이쁘잖아. 180도가 나온다는 것이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더해야 돼. 두 각을 더하면 180도가 나온다는 특징이 있지. 몇 바퀴 돌아는지 모르니까 뭐만 붙여? 360도 곱하기 n만 이렇게 붙여주자 이 얘기야. 얘는 마찬가지로 얘는 정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y 이퀄 x치. 기본이 이 5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기본이. 마지막으로 이제 y 이퀄 x치인데 얘도 맞춰보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y 이퀄 x라고 하는 거 먼저 그려볼게. 얘에 대해 대칭이고 이게 y 이퀄 x라는 직선이고 y 이퀄 x 대칭이니까 알파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알파 각이 요게 알파야. 얘 대칭이 되려면 베타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지. 요게 베타가 되겠지.
y 플러스 x에 대해서 대칭 관계 있으면. 그럼 쉬운 예를 들면은 이 베타가 만약에 30도야. 그러면 알파는 몇 도? 60도가 돼야 되겠지. 그렇지 않을까 봐. 요게 30도란 얘기는 요게 30도란 얘기거든. 요각이 30도면 얘가 30도잖아. 그럼 요각은 몇 도? 60도가 될 수밖에 없어. 60하고 30이니까 얘도 더했을 때 이쁘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각을 더하자. 두 각을 더했을 때 몇 도가 나와? 90도가 나오는 특징이 있잖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360도 곱하기 n만 이렇게 붙여주자. 여기 n은 정수. 이거 5가지가 기본인데 이거를 나는 암기에 자신 있어. 그럼 확실히 암기해줘도 돼. 먼저 암기를 굳이 하자면 정의를 하자면 일체하고 일직선은 두 각을 뺐을 때야. 뺐을 때 빼는 거고 나머지 대칭관계는 더하는 경우지. 크게 보면은 빼는 경우 더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고 그랬을 때 여기 남는 각들인지 일치할 때는 0이니까 뭐 쓰나 말하고 방향 반대는 180도. 만약에 헷갈리면은 우리가 방향이 이렇게 반대인 경우 생각해보고 이 각을 이렇게 산정을 해보면 되잖아. 요게 30일 요게 얼마? 210도가 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된다니까. 내가 암기에 자신 없어. 그러면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문제 풀면 되는 거야. 자꾸 암기할 걸 막 늘리면 안 돼. 왜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수능도 봐야 되잖아. 그럼 전 과정을 봐야 돼. 전 과정을 봐야 되는데 그 일일이 어떻게 다 암기할 거야. 이해를 할 거는 해야 되고 내가 빨리 그려서 판단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암기를 최소화시켜야 돼. 나중에 이제 미적분 가면은 미적분에 암기할 게 무지막지하게 많아. 그래서 그거 외우느라고 이런 것들은 신경도 안 쓴단 말이지. 이런 건데 이해로 그냥 계속 풀어야지. 이거 하나하나 사소한 거 다 외우려고 하면은 끝이 없었어 이게. 그래서 거기 보면은 129페이지에 그 박스에 요약돼 있지 얘들아. 이게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좀 헷갈려서 암기가 잘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빨리 그림을 그려서 내가 판단하면 되겠다 고 요거에 관한 문제 한번 해볼게. 나온 김에 우리 필수의 3번을 볼까? 뒤에 있는 필수의 3번을 먼저 볼까? 요거를 내가 암기를 했다는 전제 하에서 필수의 3번을 한번 풀어볼 텐데 이렇게 돼 있어. 필수의 3번. 지금 세타하고 지금 5세타 이 각이 있어. 두 동경이 일치하는 데지. 일치. 두 동경이 일치하면은 이 경우잖아. 일치하는 경우니까 뺐을 때 아름답지. 그럼 얘에서 얘를 뺐을 때, 즉 5세타에서 세타를 뺐을 때 4세타가 나오는데 얘가 어떻게 돼야 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이 돼야 되지. 0은 뭐 쓰나 마나니까 안 쓰겠어 내가. n은 정수. 일치할 때는 두 각을 뺐을 때 이런 각이 나와야 되잖아. 맞지? 그랬을 때 이 세타의 범위가 문제에 보면 항상 나와 있을 거야. 세타가 몇 도? 0도에서 360도라고 나와 있어. 세타의 범위가 세타가 지금 0도에서 360도로 나와 있지. 자, 그러면 이제 세타 한번 볼게. 세타는 4로 나누면 뭐가 되냐면 4로 나누면 90 곱하기 n이 되겠지? 4세타가 0이니까 4로 나눕니다. 그러면 세타의 범위가 0도에서 360도니까 가능한 요 n을 0은 당연히 안 될 거고 n이 1 되지. 1을 90도니까 이 사이에 있잖아. 그 다음에 n이 2일 때도 가능하지. 이때 세타가 90도가 나올 것이고 이때 세타가 얼마나? 180도가 나올 것이고 n이 3일 때는 세타가 얼마나 나오지? 270도 나오지. n이 4가 되면 360이니까 포함이 안 되겠지. 몇 가지 존재해? 세 가지 존재한다는 건 알 수 있지. 답은 몇 개? 이 세 개야. 되겠니? 세타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 요 사이에 있는 요거. n이 정수니까 가능한 거지. n이 정수니까. 0은 당연히 안 들어갔지. 0이 지금 경계가 안 들어가거든. 0하고 360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빼줘야 돼. 밑에 확인해서 한번 볼게. (177번) 볼까? 177번. 이거만 해볼래? 177번. Y축 대칭일 때 어떨지 한번 고민 한번 해봐. 177번. 밑에 세타하고 3세타 Y축 대칭. 헷갈리면 빨리 그려봐야지. Y축 대칭.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y축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 y축 대칭의 관계. 이게 60이면은 얘가 120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지. 그럼 두 각을 어떻게 더했을 때 180도가 나오는 성질이 있겠구나. 유추가 되잖아. 빨리 그리면 되잖아 이렇게. y축 대칭 관계를 그냥 내가 만들면 되지 임의로. 그러면은 두 개를 더했을 때 두 개 더하면 4세타잖아. 4세타가 180도가 나온다고. 이렇게. 몇 바퀴를 돌아는지 모르니까 뭐만 붙이는 거지 우리가? 이것만 붙이는 거야. 이렇게. 그렇잖아.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축대칭 무슨 관계 있으면 그냥 그거 맞추면 그림을 그려. 그러면 두 개를 더할 것인지 뺄 것인지가 결정이 되지. y축 대칭 관계 있으면 얘가 60, 얘가 120 나올 수밖에 없잖아. 접히려면. 그 다음에 4로 나눠볼게. 그럼 세타가 4로 나누면 여기 뭐가 돼? 90 곱하기 n 될 것이고 4로 나눴으니까 4분의 180이 얼마지? 4, 46에 45지? 세타가 이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n은 뭐라고? 정수래. 근데 세타의 범위가 문제에 주어지겠지? 항상 세타의 범위 주어지게 돼 있어. 그럼 걔가 세타가 지금 0도에서 180도 사이에 있는 애래. 세타가 얘가 세타가 0도에서 180도 사이의 각으로 범위가 제한됐으니까 이 사이에 있는 정수 n의 값 적당한 거 찔러 넣으면 되겠지. 0 못 들어가지. 1 가능하지. n이 1 가능하지. n이 1이 되면은 n이 1이 되면 뭐가 돼? 각도가 세타가 135도가 되지. 이 사이 미안해. 0도 되네. n 0도 되지. n이 0이면 45도 되지. 그 다음에 n이 1이 되면 n이 1이 되면은 90도 됐으니까 135도가 된 것이고 n이 2가 가능하니 2는 안 되지. 2가 되면은 180에서 45도 됐으니까 225도야. 얘는 이 범위에 있지 않지? 정답 나왔지. 두개 나왔지. 45도하고 135도. 할만하잖아. 어렵지 않잖아. 내신 나오면 어떤 관계 나왔어? 그러면은 그거에 맞추면 그림 그려도 되고 그 다음에 해석하면 돼. 다시 앞으로 와서 필수에서 2번 볼게. 2번 얘도 필수에서 2번은 오히려 내 그림으로 많이 나올 텐데 필수에서 2번 지금 세타가 1, 4분면에 가기 때 3분의 3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4분면을 모두 구하래. 그러면은 지금 봅시다. 왜 일반각이라는 걸 배웠단 말이야? 일반각이라는 걸 배웠지. 그럼 세타가 1, 4분면에 가기래. 세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1, 4분면에 각을 0도에서 90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잖아. 몇 바퀴 돌았는지 어느 바퀴 돌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요놈을 붙여주자. 360 곱하기 n을 붙여주고 0도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360 곱하기 n을 붙여주고 90 이렇게. 이게 되겠지. 이게 바로 뭐냐면 1, 4분면의 각이지. 1, 4분면을 내가 표현했어. 그래서 n은 정수. 그럴 때 지금 문제가 3분의 세타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어. 그러면 이 부동식의 양변은 3으로 나눌 거지? 3분의 세타 3으로 나눠봅시다. 그럼 3으로 나누면 여기 120 곱하기 n이 될 것이고 3으로 나눴어. 그럼 여기 120 곱하기 n이 되고 플러스 30 이렇게 되겠지? n은 어차피 정수값일 거고 그럼 얘는 순환성이 있어. 순환성. 그러다 보니까 몇 개만 해보면 돼. 보통 3으로 나눌 때는 3번만 해보면 되고 2로 나눌 때는 2개만 하면 되고 4일 때는 4개만 해보면 돼. 지금 얘는 3분의 세타니까 몇 개 값을 대입을 해볼 건데 n이 0이라면 어떻게 되지? n0 n이 0이라면 0이 될 거고 0도에서 30도지. n이 0이면 0에서 30도가 되니까 여기겠지. 그 다음에 이번에 n이 1이 되고 n이 1이 되면은 120에서 150이지? 120에서 150이니까 120이 한 요 정도 있을 거고 150이 요 정도 있을 거니까 여기 있겠지. 그 다음에 n이 2일 때 볼게. n이 2가 되면은 240에서 2를 지면은 270이지. 240에서 270이니까 여기 있겠지. 그 다음에 n이 3. 3은 순환이 돼. 3 집어넣어봐. 360이잖아. 여기 있잖아. 똑같이 반복이 되겠지. 그러니까 3번만 해보면 된다고. 객관식 나오면 이게 답이지.
객관식은 보통 이렇게 나와. 여기에 존재하는 사분면을 옳게 그린 것은 이런 식으로. 요 그림을 찾아내면 정답이지. 그럼 사분면을 표현하면 1, 4분면하고 2하고 3, 4분면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지. 제 1, 2, 3, 4분면. 아니 뭐 시험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 요 문제거나 아니면 두 동경의 위치 관계거나 가장 유력한 거는 동경의 위치 관계. 걔는 뭐 반드시 한 문제고. 여기까지 됐고 이게 바로 일반각에 관한 내용이야. 크게 어렵지 않지 얘들아? 일반각에 대한 거. 이제 두 번째 테마가 뭐냐면 호도법. 그 삼각함수 정의를 하기 전에 일반각하고 호도법을 먼저 하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중등하고 고등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 중요한 내용이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호도법 테마야. 호도법은 개념을 잘 알아야 돼. 얘는 뭐 정의를 쓰자면 이렇게 하는 거야. 호도법의 개념은 뭐냐면 후에 길이를 이용한 각도계산법이지. 각도계산법. 얘가 바로 호도법이야. 줄여서 호도법. 각도계산법. 그럼 봐. 이게 우리가 호도법을 지금 배울 건데 우선 이 필요성을 알아야 돼. 필요성이 뭐냐면 중학교 때는 이런 걸 했단 말이지. 사인 30도 이런 걸 공부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좌표축을 가져오는 거지.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은 이런 걸 연구해 보겠다는 거야. y는 사인 x 막 이런 걸 연구해 보려고 하는 거야.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공간도형 가면은 구두 가져와. 구두 막 좌표축에다 입히는 건데 모든 걸 다 좌표축으로 가져오지? 그렇잖아. 우리 이미와 원도 가져왔고 직선도 가져왔고 다 가져왔잖아. 고등학생 있으면 이제 도형 자체를 그냥 중학교 때 가져와 도형 자체를 보고서만 얘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유클리드 계야가 아니라 모듈에 다 좌표축으로 가져오잖아. 그게 고등학생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삼각함수, 삼각비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를 좌표축으로 가져오는 거지. XY축. 우리가 다루는 이 XY축은 무슨 축이냐? 실수평면이지? 여기 들어갈 X값들도 실수값, 여기 나오는 Y값들도 실수값이야.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이 X도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여기 들어갈 X값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실수값이 들어가줘야 돼. 실수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는 30도 이걸 배웠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1도하고 1이 같니? 다르겠지 당연히. 더 쉬운 예를 들면 1도하고 1kg 같아. 다르지. 단위가 다르잖아. 그런 것처럼 얘는 각도에서 등장하는 얘를 뭐라고 하지? 60분법이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도, 2도 선택해가지고 시계 60등분한 거지. 60등분.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쓰던 방식을 60분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새로 등장하는 게 바로 호도법이지. 얘랑 비교를 해야 될 게 60분법이야.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방법이 바로 60분 각도를 표현하는 방식인데 네,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할 거니까 좌표축으로 가져올 거니까 요 x자리에 넣어야 될 거를 사인 1도, 뭐 30도 이걸 넣을 수 없잖아. 실수값을 넣어야 돼.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1도하고 1이 다르다는 거에서 출발하는 거지. 1도하고 1이 다르니까 일종의 약속이 필요할 거야. 그럼 몇 도를 숫자 1로 볼 것이냐 그게 필요하지. 약속이. 그렇잖아. 일종의 약속이 필요해. 몇 도를 1로 볼래.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종의 약속이 좀 필요하고 약속은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수학자들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이제 틀릴 수 없는 거야. 몇 도를 1로 볼 것이냐 이거고 그 약속이 바로 호도법인데 반지름이 내가 요 R자리 들어가는 원 있지. 원 있을 때 예를 들어 줄자 가지고 재는 거야. 반지름을 딱 줄자로 재가지고 여기다 딱 갖다 대는 거지. 여기 호의 길이가 딱 요 길이가 뭐가 되는 반지름 R이 되는 순간이 존재하겠지. 그 순간은 요 반지름의 길이하고 상관없이 항상 일정해. 반지름이 3이든 2든 6이든 항상 요 반지름하고 요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때의 각도가 존재해. 그때의 각도 세타라고 하면 이 각도는 항상 일정하다. 그럴 수밖에 없어. 원은 모든 원은 닮았지? 이걸 반토막 때는 요 원. 그랬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다른 게 요게 1대1이면 똑같이 해도 요 길이가 2분의 1이 되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이 반지름하고 회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 순간의 각도는 반지름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해. 그 대략값이 몇 도냐면 대략값이 대략 57점 몇 도야. 이 각도는 중요하잖아. 대략값이 이렇게 돼. 근데 이거는 우리가 대략 한 요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게 봐봐. 그러니까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정삼각형 한번 생각해볼까? 정삼각형 있어. 정삼각형은 이게 60도지? 그래서 이거 봐. 얘를 여기 요 점하고 요 점을 이렇게 조금 꼭 좀 눌렀어. 조금만 누르면 되겠지. 그럼 이런 게 오지 않을까? 느낌은 오니? 그러면 60보다 살짝 작겠지. 이 각이 대략 얼마냐면 50도 정도 나와. 딱 떨어질 값은 아니고 57점 얼마 쭉 나오는 값인데 걔를 바로 1로 약속한 거야. 그러니까 대략 값이 57도. 우리가 알고 있는 57도가 대략 실수로 1인 거지. 약속을 해버렸어 그렇게. 그렇지? 그럼 봐봐. 요 작업을 한 번 더 해볼게. 그 반지름의 길이 한번 작업을 더 하면 요거는 얼마가 될까? 그러면 요 각이 여기는 2가 되겠지. 요게 마찬가지로 I이 되면 한 번 더 하면 요 정도 되겠지. 여기까지 각도가 이제 실수로 얘기하면 3이 돼. 그렇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80도는 이렇게 될 거야. 여기 찌꺼기가 좀 남아. 조금 찌꺼기가 남다는 거야. 57도 3번 더 해봐. 57도 3번 더 하면은 조금 남지? 180도에서 빼면은. 그래서 그걸 이제 실제로 계산했을 때 여기가 대략 뭐 0.14, 1.5, 92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래서 등장한 게 뭐지? 파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지. 파이는 실제로 뭐냐면 이 파이라고 하는 거는 3.141592 이렇게 나가는 거지. 다 나가는 이러한 실수값인데 얘가 180도인 거야. 60분법.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데를 좀 얘기했어. 뭐냐면 180도는 파이야. 내가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 가장 중요한 점이야. 180도는 실수로 바꾸면 파이가 돼. 3.14. 그러면 360도는 얼마일까? 2배 하면 되겠지. 2파이. 이제부터는 요런 거에 친숙해져야 돼. 이제 60분법 쓸 게 아니야.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는 호도법의 각도를 쓸 거기 때문에 180도보다는 파이가 친숙해야 되고 360도보다는 2파이가 친숙해야 돼. 60도는 몇 파일까? 60도. 이거의 3분의 2도 방잖아. 그러니까 3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뭐 이런 것들. 지금 몇 개의 특수각들 있지? 특수각들은 이제 오늘 좀 안내해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파이가 180도다. 원래는 우리가 이제 1이라고 정의를 냈을 때, 요 1이라고 하는 건 실수일이야. 실수일인데 얘는 요 1이라고 하는 거는 60분법 각도에서 이렇게 등장한 애지. 그래서 엄격히 얘기하면 여기 1 라디안 요 기호를 써. 읽을 때 라디안 이렇게 이거. 근데 얘는 생략이 가능해. 그래서 요거는 거의 쓰지 않아. 1 라디안 이렇게 하는데 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놈은 그냥 출신 성분이지. 각도에서 온 놈이다. 이런 의미밖에 없고 실제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1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봐봐. 파이 라디안. 즉 파이는 180도지. 파이 라디안은 180도 파이. 그러면 우리가 2분의 파이는 90도 이런 거. 오늘부터 이거 친숙해져. 그럼 3분의 파이는 60도겠지. 6분의 파이는 30도.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3이면 6, 6이면 3이야. 거꾸로 가. 3이면 6, 6이면 3 항상. 그 다음에 4분의 파이는 어쩌겠어? 45도. 오늘부터 아주 자주 구경하게 돼. 내용 가지. 3분의 2 파이 얼마일까? 얘도 자주 구경하지. 120도. 파이가 얼마니까? 180이니까 180을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120도 나오지? 이렇게 오늘 이러한 각들을 좀 친숙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60분법 다 있어. 오늘부터 이제 잡혀쭉 가져올 거기 때문에 호도법만 쓰기 때문에 이걸 좀 친숙하게 만들자 이거야. 그래서 해봅시다. 133페이지 볼게. 그럼 호도법의 개론 나왔고 필요성은 뭐라고 그랬어? 필요성은 60분법. 그 각도를 실수화시키는 과정이다. 필요성이 거기 있지. 그래서 꼬얘기를 이용한 그 각도 계산법이고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1라디안의 정의 뭐라고 했지? 1라디안의 정의는 이거라고 했지? 대략 57점 얼마도 요거
요 각인데 걔는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 같아지는 그 순간에 각도 걔를 숫자 1로 약속했다. 거기 그 박스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지. 1라디안은 60분법으로 나타내면 대략 57점 얼마 나와 있잖아 거기. 그래서 대략 값이 57도다. 원의 반지름과 상관없이 항상 일정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밑에 있는 내용이야. 우리 볼게.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출발점은 요거라고 했지. 파이 라디안이 180도야. 숫자 1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건데 양변을 파이로 나눈 거지. 그러니까 1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이 된다 이 얘기거든. 그런데 얘는 굳이 따로따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요거 하나만 암기하면 돼. 요거 하나만 가지고 다 그냥 비례식을 만들면 되니까. 이걸 따로따로 더 외워서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별도로 외우는 게 아니야. 그래서 180도가 파이다.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래서 거기 특히 이제 수능 처음 해는 학생들은 여기 개념을 익히기 막 이런 것도 다 해봐야 돼. 그렇지? 호두법을 60분법으로 바꿔보고 60분법을 호두법으로 바꿔보고 다 해봐야 돼.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지금 딱 이 순간까지 계속 60분법을 사용해왔는데 갑자기 지금 오늘 배운 이 호두법에 친숙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60분법이 좀 더 편하기 때문에 60분법하고 막 혼용을 해서 풀 거야 아마. 왜냐면 그게 더 와닿거든. 우리가 많이 쓰던 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134페이지 가보면 3번에 나와 있는 건 분명히 아니야. 일반각을 호두법으로 나타내게 돼 있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일반각 어떻게 표현했어? 일반각을 표현한 거 360도 곱하기 L을 곱했지? 그러니까 만약에 두 개 각이선이 만나서 이런 각이 형성이 됐을 때 이런 각이 형성이 됐을 때 이 각을 만약에 알파라고 잡았어. 그러면 그치?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이 세타 얘가 세타라고 했지? 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세타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적었었는데 이제 우리가 호두법을 배웠으니까 360도 대신에 뭐로 가르쳐온다? 얘를 2파이로 가르쳐오면 되는 거지. 2파이 n 즉 2n 파이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바꿔서 쓰겠다 이거야. 360도 대신에 그치? 2파이로 별 내용 아니고 저식이 틀리다고 했지. 시계가 있으니까 몇 시? 여기도 쉬는 시간 한번 중간에 하면 좋은데 몇 시를 몇 시입니까? 47분 5시 47분 얼마 안 됐네? 그러면 4번까지 설명하고 쉬는 시간 주세요. 너희들 막 스트하고 연달아서 거의 막 체력이 그냥 방전되지. 시험시험 할게. 부채꼴까지 하고 잠깐 좀 쉬는 건데 부채꼴은 봐봐. 이거는 오늘 또 암기의 공식을 하나 했는데 부채꼴의 호의 기호 넓이 지체는 게 여기 있어. 부채꼴의 호의 기 넓이 그리고 공식이 나와 있는데 호의 길이 공식은 하나 나와 있고 근데 넓이 공식은 두 개 나와 있지. 이거 다 암기해야 돼. 먼저 이런 부채꼴이 있다고 했을 때 요 중심각 세타, 요 반지름 R, 요 호의 길이를 L이라고 잡아볼게. 처음 나와 있는 공식이 뭐가 나오냐면 요 호의 길이 즉 L이지. 이 L은 R 곱하기 세타다. 이 공식이 나와 있어. 조심할 거는 얘들아.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이 공식에서는 요 세타가 반드시 뭐냐면 호두법의 가운만 해당돼. 60분법은 애초에 이게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막 문제가 이렇게 났어. 여기 공식만 딸랑 외운 학생들 봐 이거 봐. 여기 15도야. 여기가 1에 요 길이 구하래. 이걸 곱해가지고 L은 30. 이런 건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공식을 쓰려면 요 각도가 반드시 호두법의 각이 돼야 돼. 반드시 이렇게 60분의 각을 세워줬다는 거야. 그러면 이 공식이 왜 등장했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넓이 공식은 두 가지가 있어. 이 부채꼴의 면적 공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 처음 등장하는 게 2분의 1의 R제곱 세타 이 공식이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의 RL 이 공식 있지. 그럼 얘는 이 첫 번째 공식이 증명이 되면 얘는 여기다 쓱 넣으면 되니까
자동 증명이 될 수밖에 없어.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증명이 되면 얘는 자동 증명이 돼. 왜냐면 L은 안세타니까. 여기다 L 대신 안세타 집어넣으면 이런 튀어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얘가 증명이 됐든지 얘가 증명이 됐든지 둘 중에 하나만 되면은 세트인 거지. 그래서 이거 증명 한번 해볼 건데 증명은 상당히 좀 쉬워. 뭐냐면 그냥 비례식 세우면 돼. 비례식. 봅시다. 지금 이거 한번 해볼게. 첫 번째. 이거가 부채꼴이 되기 전에 요 온전한 요 원이라고 있을 때 비례식 세울 거야. 그러면 이 전체 각도는 몇 도지? 360도지? 즉 뭐냐면 360도는 우리가 꼬드법으로 2파이잖아. 360도일 때 원주가 얼마야? 원주 2파이 아니니? 360도일 때 2파이 원주. 얘는 중심각이 세타일 때가 얼마냐 이거지. 이게 바로 L이잖아. 비례식. 다시 한번. 360도일 때 중심각이 360도라면 이게 원주 길이가 되겠지? 2파이야. 그럴 때 중심각이 세타라면은 L이 되겠잖아. 비례식을 만들었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곱해주면 여기서 2파이 L은 2파이 R 세타가 되니까 2파이 약분시키면 되지. 따라서 L은 뭐가 되냐면 하루 그냥 증명이 된다고 간단하게. 넓이도 한번 해볼까? 넓이도 마찬가지야. 넓이 360도일 때 이 원의 넓이 어떻게 돼? 2파이 R 제곱이지.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얘는 중심각이 세타일 때는 면적 S지. 그럼 얘도 계산해보면 2파이의 S가 뭐냐면 파이 R 제곱의 세타가 되니까 그 파이 약분시키고 2로 약분시키면 S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의 R 제곱 세타가 나오지. 이거가 되잖아요. 비례식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증명이 되고 이 증명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야. 우리가 이제 암기를 해야 되니까 솔직히 궁금할 수 있으니까 해보는 거고 우리는 요 결과만 확실히 알면 돼. 요거는 확실히 암기를 해야 돼. 왜냐면 얘가 지금 처음 나오지만은 중간중간에 계속 나와. 잊혀질만 하면 문제 섞여 나오고 잊혀질만 하면 섞여 나오고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얘는 반드시 암기를 하자. 호의 길이 뭐라고? R세타. 면적은 2분의 1 R제곱 세타 혹은 2분의 1 RL. 이 두 개를 기억을 하자고. 문제 풀이는 조금 잠깐만 좀 껐다가 잠깐 확인해 줄게. 산소 구조. 저희가 좀 잘렸구나. 이쪽으로 좀 옮겼어야 되는데.